네, 9월 3일 2교시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 네, 1교시에 이어서 자, 음, 그래서 이제 수화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 수화는 문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한국 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없어서 그 지금 현재 연구하시거나 뭐 기록할 때는 이제 주류 사회, 그러니까 청인 사회 이제 한국어 기록 방법을 쓰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농인들도 뭐 책을 읽거나 뭐 편지를 쓰시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이제 한국어를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뭐 농인분들이 뭐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라 뭐 또 대학도 나오시고 뭐 한국 수화도 사용하시지만 한국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이거 참, 또 다시 해야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수화를 기록할 때 지금까지 사용되는 방법들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함노시스인데요. 이제 뭐 손 모양, 방향, 움직임 이렇게 주로 이제 음성학 같은 걸 연구할 때, 음논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노시스에서는 보시면 이제 요런 이제 수화가 있으면 먼저 이제 주어진 기호에 따라서 손 모양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 손의 방향, 그다음 위치, 움직임 요 네 단계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화를 먼저 손 모양, 방향, 위치, 움직임 이렇게 기록한 예가 이거고요. 예, 이것도 그렇고요. 요 규칙에 따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번 학기 배우시게 될 이제 수화문 이제 사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수화 문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데프 컬처에 관한 이제 위키백과 내용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농문화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이제 미국 수화로 번역을 해서 이거를 이제 수화 문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수화 문자를 활용해서 브라질 농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장면이고요. 요거는 예, 수화 문자로 만든 카드 같은 겁니다.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건 뭐야? 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예, 만든 카드고요. 뭐 생일 카드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것들, 평화를 염원하거나 추수감사절 뭐 이런 카드들이죠. 그다음에 뭐 일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의 기록을 이렇게 손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네, 어떤 이제 소식이나 내용 뭐 잡지 기사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도
제공을 하는데 수화 문자로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이 수화 문자로 페이스북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뭐 수화 동화책 같은 거고 나중에 보실 텐데 이제 수화 문자를 기록하는 이제 아래 한글 같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이제 명칭이 사인퍼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인퍼들 온라인이라고 하는 지금 2.0인가 인데 최근에 이제 개정돼서 조만간 3.0으로 바뀔 텐데 워드 프로세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 그 뭐 위키페디아 그건데 이제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미국 수화로도 읽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이걸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백과사전 내용을 수화 문자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화를 기록을 할 때는 표기 또는 뭐 전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각 언어인 수화를 그죠? 저희가 본대로 그걸 분석을 해서 쪼개서 그러니까 모두 다 기록할 수, 그거는 이제 완전히 카메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는 대로 다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영상으로 남기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음성 언어를 한글로 기록할 때는 그 말로 표현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정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물론 중요한 음운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록을 하는데 뭐 빠지는 정보들도 많죠. 그게 이제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의 차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사를 통해서 요즘 워낙 이제 영상기기라든지 뭐 파일이라든지 편집 뭐 저장 매체도 발달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많은 자료를 사실은 분석하려고 그러면 수화를 이제 이 기록 전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화 문장에서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조음자들이라든지 뭐 정보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의 경우에는 뭐 손 모양, 방향, 뭐 위치, 움직임 이런 거겠지만 수화에서는 이제 2층, 3층, 4층, 5층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손과 함께 동시에 발화되는 이제 조음자들 있죠. 그러니까 특히 비수지 조음자들, 그게 비수지 음운이든 비수지 형태소든 이제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담고 있는 조음자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할 때도 필요하고 또 연구를 떠나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수화 문장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거를 전달을 하고 또 그걸 읽어서 우리가 한글로 책을 읽듯이 수화 문자로 책을 읽어서 생각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듯이 이럴 때도 이제 모든 걸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담고 있는 조음자들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기록을 할 때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여러분도 과제로 해보셨지만 제가 수업 자료로 수화 문장을 기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보통 간략하게 할 때는 간략전사라고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1층에다가 이제 어휘 정보, 손으로 어떤 단어를 표현했는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년, 그죠? 보이, 부르다, 뭐 아이, 그죠? 이걸 번역을 하면 그 아이, 소년이 이제 그 아이를 불렀다 이건데 그 이런 이제 손으로 표현된 단어 정보를 1층에다가
이걸 글로싱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뭐 꺽쇠를 씌워서 한국어 단어가 아니다, 뭐 수화 단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우리는 대소문자가 없으니까 그 뭐 고딕체라든지 뭐 글자체를 좀 바꾸면 되겠죠. 한국어 단어가 아니라 이제 수화 단어라고 하는 거 표현하고 그다음 공간 정보를 이렇게 어, 의미의 A, B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1인칭이나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을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 3인칭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죠. 여기는 1인칭 공간, 그 다음에 제로는 뭐 중립 공간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비수지 이제 기호들이나 표지들을 갖다가 뭐 단어 수준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문장 수준, 구 수준에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특정 조음자도 그렇지만 조음자들이 이제 합쳐져서 완성형 코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눈썹, 눈, 시선, 코, 입, 볼, 턱, 뭐 이런 거, 몸의 방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어휘와 함께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나 문장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에도 이제 이걸 기록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바디 마커라고 했으니까 뭐 몸의 방향 뭐 이런 거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기록을 할 수 있고 보이는 만큼 또 기록할 수 있고 또 근데 보인다고 해서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중에 이제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마든 눈썹이든 눈이든 시선이든 코나 입이든 변화했지만 그러니까 중립 표정에서 중립 눈썹, 중립 뭐 눈, 코, 중립 입, 혀, 턱, 중립 볼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게 해당 수화 문장에서 또는 대화에서 특정 의미나 문법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문자 이용해서 이렇게 왼손 오른손 뭐 우세손 비우세손도 표현하지만 이제 수화 어휘가 표현된 거 기록을 하고 그죠? 이쪽이 위쪽이 우세손 아래쪽 이제 비우세손인데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공간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 이런 것. 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공간을 활용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비수지 표지까지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밑줄을 그어서 그 동시에 발화된 그 비수지 조음자들 있죠. 비수지 표지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영어 번역문까지 추가하신 거죠. 어디 있냐? 요거죠. 맞죠? 여기는 없던 건데 영어 번역문까지. 그래서 그 전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원래 한국 수화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K였는데 보통 뭐 이런 이제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수화 문장을 그냥 이렇게 크로싱으로 사용된 단어만 기록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1번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1번 가다 끝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냥 SK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싱만 가지고 단어 라인만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도 그랬고 그래도 여기는 그 묻는 표정에서 비수지 표지를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그냥 단어만 나열했죠. 아니면 뭐 이렇게 아예 사진을 찍어서 제시하거나. 근데 이게 참 근데 여기 손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델이 제대로만 하면은 여기에 비수지 표시나 여러 가지 공간 정보나 이런 게
사진에 담길 수 있는데 이게 찍기가 쉽지 않아요. 한 컷 또는 이렇게 두 컷을 합쳐서 지금 이거는 네 컷을 찍은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컷을 찍어서 했는데 어렵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로싱을 가지고 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라앉다하고 부탁하다를 하게 되면 뭐 마음을 가라앉히자 이런 거고, 이야기 끝끝하면은 이야기를 그만하자 이런 청유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이게 수화 문장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이제 1층 단어 라인만 클로싱으로 어떤 수화 단어가 사용됐고 이 순서로 나열됐다 이런 것만 적으면 사실은 많은 정보가 이미 사라진 상태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누나 외국 생활 익숙하다 되다 그러면 누나는 외국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런 뜻이 된다고. 이거는 번역인데, 근데 여기에 사실은 뭐 다양한 주어 정보, 뭐 그다음 비수지 표시들이 나타나서 목적어가 뭔지, 그다음에 예, 공간 정보, 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뭐 이런 게 없죠. 이제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운영사전도 보면은 단어 이렇게 뭐 단어마다 이제 하나씩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림 파일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뭐 농인 화상전화 대화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어도 이제 한국어 이렇게 이게 농민이라고 되는 오탄가 보다, 그죠? 농인, 그러니까 농인 나오고 보조사긴 하지만 이제 주격이죠. 이 농인이 주어라는 거, 그다음 화상전화로 이거 도구격이죠. 그다음에 대화한다, 하다가 기본이고 니은이 붙어서 이제 현재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명사, 보조사, 명사, 조사, 명사, 어미, 아니 동사, 어미, 그죠? 종결의 어미 이렇게 붙어서 후치사로 이렇게 쭉 일련의 단어나 그 기능 형태소가 이제 한국어 문장을 구성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수화도 이렇게 단어만 나열을 하면 이제 수화 문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면 수화가 이런 1층의 언어고 단어들의 선형적 나열 또는 선형적 결합으로 수화 문장이 완성되는 줄 알죠. 그러니까 SK 사용자들이나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수화 연구할 때는 뭐 이런 사인 스트림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까 이렇게 각 조음자별로 동시에 발화되는 그 조음자나 티어별로 단어 티어도 있지만 눈이라든지 눈썹, 뭐 시선 이런 거를 동시에 발화되는 조음자들의 움직임, 변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동시에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영상을 매칭시켜서. 일란도 많이 쓰는데, 예, 일란도 제가 소개할 건데, 이것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를 넓게 잡았고 한 분만 잡아가지고 되게, 예, 1층의 단어 라인도 뭐 왼손 오른손 또는 우세손 비우세손별로 기록도 하지만 동시에 발화되는 뭐 눈정보, 눈썹, 코, 입, 혀, 턱, 볼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예, 기록을 하죠. 그다음에 유럽에서 많이 또 쓰시는 건데, 아일렉스도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제시되는 정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화사전 활용법인데, 이거는 강의 중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수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뭐 교육하고 이러려면은
예, 한국 수화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연가 뭐 보고 분석도 하고 가르치고 사용도 하셔야 되는데 워낙 관련 용어들이 많은데 뭐 농인수화, 농식수화, 관용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농인 중에 한국 수화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농인 중에 수제 한국어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청인 중에도 한국 수화 사용하시는 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농인이냐 청인이냐 여부로 이제 한국 수화를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이제 한국 수화냐 이게 이제 수제 한국어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형 수화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 수화에 존재하는 이제 수거들인데 뭐 이것도 뭐 책자도 있지만 뭐 네 뭐 수거로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은 뭐 배워야겠죠. 뭐 수화나 수원 동의어로 쓴다고 했고 수화 언어는 이제 그 법명 때문에 사용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수어를 요구했는데 이제 수화를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수어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갈리니까 타협안으로 이제 수화 언어 이렇게 법명이 있는데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예 농인의 언어라는 표현도 뭐 저는 쓴데 뭐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이고 자 수지 한국어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한국어 대응수와 한국어식 수와 한글식 수와 뭐 문장식 수와 문법성 수와 아식 수와 그러니까 청인식 수와 이런 표현들 쓰는데 뭐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문체부도 그렇고 뭐 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예, 수지 한국어 이런 용어를 쓰시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쨌든 한국어 기반으로 이루어진 한국어라고 하는 걸 언어학적으로 어느 언어에 속하는지를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죠? 사인드 코리안으로 이게 사인 랭귀지 수화가 아니라 수지 한국어라고 하는 걸 조금 표현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뭐 박자식 수화도 있는데 왜 그 수화 노래에서 왜 노래에 맞춰서 하는 수화 있죠. 이게 어쨌든 수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공부하셨지만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는 보통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그냥 1층에 그 그로싱으로 사용된 수화 단어만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분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의 특징은 수화 자기가 아는 이제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에 대응시키거나 뭐 수화 단어를 모르거나 없으면은 이제 지화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그 규칙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어 단어에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죠. 따로 수화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한국 수화는 이제 한국어와 다른 수화 문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1층에 사용된 단어도 기록을 하지만 이제 공간 설정을 어떻게 했고 공간을 예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비수지 표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뭐 시선도 그렇고 눈썹, 눈 정보도 기록을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이 수화 문장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정보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주어가 이제 누군지 목적어가 누군지 뭐 대상이 누군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문법 정보들은 이제 비수지 표지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죠. 이게 옛날에 좀 초기에 기록했던 것도 요즘은 더 많이 기록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이제 그 배우게 될 그 내용은 훨씬 더 이게 그 수화를 수화답게 시각 언어를 이제 그 시각 언어답게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손 모양이 어땠고 위치가 어땠고 방향이 어땠고 움직임은 어땠는지 손 모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700가지 정도 그 기호가 있어서 그 중에 어떤 손 모양으로 표현했는지를 기록을 할 수 있고 뭐 위치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할 보이는 대로 기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뭐 방향도 기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뭐 세 종류가 있는데 얼추 세 종류로 다 세 종류는 아니죠. 뭐 세 종류 6종류가 있죠. 기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그 움직임 손의 움직임에 맞춰서 기록할 수가 있고 비수지 표지도 뭐 이마, 눈썹, 눈, 코, 입, 혀, 치아, 턱, 볼, 뭐 이게 몸통, 어깨, 뭐 그죠 이런 것들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인 라이팅을 수화 문자로 번역하긴 했는데 원래 뭐 고유 명사는 예 사인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SW라고도 그냥 저는 하는데 뭐 뭐로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수화 문자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한글 같은 이제 문자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특히 문장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휘도 기록하지만 특히 문장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배워보고 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수학 문자가 뭔지 소개하는 걸로 이제 좀 배워보고 아마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손 모양은 어떻게 기록하고 위치는 어떻게 기록하고 방향은 어떻게 기록하고 움직임 그다음 비수지 표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그 예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수화 문자는 어 우선은 이제 한국 수화뿐만 아니라 미국 수화든 일본 수화든 전 세계 모든 수화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읽고 그거를 읽어서 이제 수화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각 뭐 문자 체계라고 볼 수 있고 한 40개국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화 문자는 시각 기호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손 모양은 뭐 한 700가지 그 다음에 움직임도 많아요. 방향 6가지 위치도 뭐 거의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정 중에 이제 얼굴 표정도 기록할 수 있고 시선, 입모양, 눈썹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비수지 표지에 해당되는 다양한 그 조음자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 국제 음성 기호라든지 뭐 알파벳 통해서 왜 영어나 뭐 스페인어 이런 불어들 음성 언어를 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록할 수 있듯이 왜냐하면 이 알파벳이 이제 표음 문자라서 그렇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특히 국제 음성 기호는 뭐 더더욱 그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있고 한글도 표음 문자죠.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죠. 한자는 표의 뜻을 기록하는 문자지만 알파벳이나 한글은 표음 문자듯이 이 수화 문자도
그러니까 표문자에 해당되는 표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기록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수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멈췄느냐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무용이나 태권도, 무술을 기록할 때도 사용되던 이 시각 문자 책인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수화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수화만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수화도 그렇고 뭐 독일 수화, 불어 수화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 40개국 정도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브라질인 것 같아요. 아주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고, 예, 이거는 이제 보이는 대로 기록을 합니다. 뜻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이든 비수지 표시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멈췄느냐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은 뭐 이 수화 문자를 활용해서 책도 쓰고 또 농인들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신문도 발행되고 있고요. 사전도 네, 특히 만들고 성경 번역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펀딩 받기가 쉬우니까 농인 직원 포함해서 6명이서 아주 열심히 그 성경을 수화 문자로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인들이 이걸 수화 문자를 가지고 이제 문자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죠? 뭐 편지를 보내든 메일을 쓰든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든 뭐 이런 거죠.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수화를 보고 손으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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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는 뿐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수화를 읽고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수화 문자를 통해서 교과 교육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영상 가지고만 주로 하는데 수화 영상 도서도 지금 영상으로 서비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수화 교육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 수화 문자를 통해서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거를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 예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또는 농인 모델께서 하신 수화를 이 수화 문자로 보고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수화를 메모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화 문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시면, 첫째 우선 수화를 이렇게 기록한 거를 신문이 됐든 책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편지가 됐든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쓸 수도 있죠. 자기 생각을 이제 수화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1492년 한글이 창자되기 전에는 뭐 우리가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던 거를 기록할 때는 이제 한자나 뭐 이두 같은 걸로 기록을 했잖아요. 한자로. 근데 한글로 이제 기록할 수 있게 됐듯이 수화 문자를 배우면 자기 이제 수화로 이 기록을 할 수,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화를 배울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기 수화를 서로 이제 기록을 해서 공유하고 뭐 전승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보존하는 데도 역시 사용할 수 있죠. 연구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농인분들이 수화를 가리킬 때도 그렇고, 뭐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날 봐라, 그러니까 내가 수화하는 걸 봐라, 또는 이 영상에 녹화된 수화가 진짜 한국 수화니까 이 영상을 많이 봐라 하지만, 그러니까 모르면 또 안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 지금 그죠? 손 그다음 비수지 표지 이렇게 몸으로 표현된 그죠? 신체로 표현된 이 수화를 시각 언어를 단어도 그렇지만 뭘 봐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이게 이제 그게 핵심 조음자가 뭐고 핵심 그 의미 정보하고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 그 예, 그 조음기관이 뭔지 뭐가 변했길래 지금 뜻이 변하고 예, 문법 정보가 문법 요소가 달라졌는지를 왜 단어는 똑같은데 지금 이게 의문문이 되고 왜 이게 명령문이 되고 이게 평서문이 되는가를 뭘 봐야지 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게 수화 문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상을 봐도 물론 아는 분은 보일 수가 있는데 SK 사용자나 또는 초보자들이 손만 보거나 단어만 보는 경우에는 그런 문법 정보들을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1층만 보고 단어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긴 문장이나 대화나 이야기에서 이제 되게 주어하고 목적어를 못 보시죠. 핵심적인 정보인데 그 여러 가지 문법 정보, 시제들이나 뭐 부사 정보, 뭐 상황 정보, 어떻게 정보 이런 거 잘 못 보시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수화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도 음성 언어로 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뭐 학습을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문자가 그 그러니까 하는 역할들이 또 있죠. 자, 이 사인 라이팅은 이분 지금 85년 되게 젊었을 때인데 벨로리 서튼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셨죠. 창안하셨는데 처음 만든 거는 이제 70년에 이분이 무용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춤을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댄스 라이팅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이거를 이제 74년에 이제 그 농인분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용수가 댄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멈췄는가를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면 수화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인분과 같이 이제 수화를 기록하는데 이거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댄스 라이팅을 사인 라이팅으로 이제 그 변형해서 이제 적용을 했고 그 85년 뭐 요때 뭐는 그 27개국에서 그 사용됐다 그러는데 예, 요즘은 뭐 4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한국은 현재 그 사용 국가는 아닙니다. 예. 그 제가 2003년부터 이걸 보급하고 있긴 하는데 17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뭐 보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배우신 분들은 좋아하시긴 하는데 우리 과 학생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농학생분들 농인분들은 이거 수화문자 배우는데 한 20시간 정도 걸리고요. 성인분들은 한 30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뭐 얼마나 또 자세하게 뭐 다양한 예를 들어서 배우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뭐 한 30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85년의 모습인데요. 요즘 그 페이스북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 제가 잘못 친 것 같죠? 이분 성함은 네, 벨로리 서튼. 오휴, 야. 예, 요즘 모습은 요러신 거. 지금은 더
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예, 젊었을 때 70년 쪽에 가까우셨을 것 같고, 이것도 2000년대 초반 지금이실 거예요. 요즘은 뭐 더 연세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분 지금 그 페이스북도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뭐 계속 열심히 그 미국 서부 그 LA 캘리포니아 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예, 벨로리 소프트 지금 이거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뭐 몇 년 전 사진이실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뭐 이가 수화 문자를 사용을 해서 뭐 기록을 하고 활용하는 것도, 예, 그 키보드로도 입력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 만드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게 스페인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 이 수화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하셔서, 특히 이제 농학생 교육이나 뭐 하여간 문자 생활을 많이 하세요. 브라질 쪽에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 교재 이런 것도 이거 만드셨죠? 예,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예, 2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